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임플란트 시술 받으셨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아마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임플란트 주변 염증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좀 골치 아픈 문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분자 수준의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2024년 분자과학 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실린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임플란트 주변 세균하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 특히 인플라마솜이라는 염증 조절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얽혀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플란트 재료 자체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치술질 잘하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예방이나 치료 전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임플란트 주위염, 이게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랑 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심하면 임플란트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게 일반 잇몸병보다 치료가 좀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 바로 인플라마솜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인데, 뭐랄까, 위험 신호를 딱 감지하면 염증 반응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특히 NLRP3하고 AIM2, 이 두 종류의 인플라마솜에 주목했습니다.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카스파제1이라는 효소가 작동하고, 이게 다시 강력한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1 베타, IL-1 베타 분비를 막 유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AIM2는 주로 외부 침입자, 그러니까 세균 DNA 같은 걸 감지하고요. 반면에 NLRP3는 세균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의 어떤 손상 관련 신호, DAMPs라고 부르는 것에도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NLRP3가 반응하는 손상 관련 신호라는 게 혹시 임플란트 자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미세한 티타늄 입자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마모되면서 나온 그 입자들이 염증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면 와, 이건 뭐 일반적인 치주염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취지염에는 티타늄 입자라는 변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단순 세균 감염 그 이상의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로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들의 조직이랑 세균 샘플을 분석했는데요. 예상대로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처럼 잘 알려진 잇몸병 유발 세균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질환이 심각해져서 잇몸 주머니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사는 세균 종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 즉 다양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나쁜 세균이 많아져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특정 나쁜 세균 몇몇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세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 이걸 미생물 군지 불균형 또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균형 자체가 염증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아,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연구에서 특정 세균들하고 이 인플라마점 스위치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그런 걸 찾았나요? 예를 들면 이 세균이 많아지면 저 스위치가 켜지더라 하는 식으로요? 네, 그런 뚜렷한 연결고리들이 관찰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너지스타테스라는 세균 그룹이 있어요. 문 수준의 그룹인데 이 그룹에 속한 세균 양이 많을수록 NLRP3 인플라마솜 활성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잡한 데이터 속 관계를 좀 보기 쉽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해봤더니 NLRP3가 중심에 딱 있더라고요. 다른 인플라마솜 요소들, 그러니까 AIM2, 카스파제1, IL-1 베타, 그리고 특정 세균들, 타네렐라, 포르스티아나, 프레보텔라 종 같은 애들이랑 같이 하나의 강력한 클러스터, 핵심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NLRP3 경로가 임플란트 주위염의 염증 과정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죠. 와,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특정 세균들이 염증 스위치를 켤 수 있고 특히 그 NLRP3라는 스위치는 임플란트 자체에서 나온 티타늄 입자에 의해서도 자극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랑 재료, 이 두 가지 요인이 염증을 같이 막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중 자극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로티아 에리아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놀랍게도 여러 인플라마점, 그러니까 NLRP3, AIM2, 카스파제1 활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음의 상관관계요? 그럼 반대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즉, 이 세균이 많을수록 염증 활성은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인 겁니다. 마치 뭐랄까 동네의 착한 세균 같은 역할이랄까요?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이 로티아 속 세균이 좀 건강한 구강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거죠. 이건 임플란트 주위염의 면역 반응이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특정 세균들과의 아주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는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단순히 이단 청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강 내 세균 생태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특히 그 인플라마솜이라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임플란트 재료 자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체질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NLRP3 경로와 티타늄 입자의 역할을 상당히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만약에요, 이 NLRP3 경로를 아주 특이적으로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티타늄 입자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걸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미래의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직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임플란트 재료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 시스템과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미래 임플란트는 그냥 단순히 우리 몸 안에서 잘 견디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좀 더 조화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